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시험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국장은 좋았습니다. 그죠? 코스피도 올랐고요.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되게 많았던 건 아니고요. 좀 더 많았네요. 그죠? 뭐 체감 지수는 오늘 그나마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체감 지수는. 자,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죠. 한국은 좀 괜찮았는데요. 오늘 일본도 빠지고 황생도 빠지고 황생은 홍콩이죠. 대만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CSI 300은 이제 중국의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CSI는 중국의 중소형주들. 네. 오늘 아시아권은 우리나라 빼고는 다 안 좋았다라는 거죠. 우리만 좋았습니다. 네, 우리만. 자, 제가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비이성 급등 현상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사실 두 달 동안은 빡세게 올라간 거잖아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고 나스닥이 있었어요. 일본과 나스닥이 대장 역할을 해왔었고, 게다가 이제 하드캐리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일본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일본이 21선을 찍은 거죠. 그 급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20선을 찍은 겁니다. 일본이 20선 찍었고, 나스닥도 최근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21선과 이격이 많이 좁혀진 그런 모습이고요. 네, 대만도 이제 21선과 이격을 좁혀가는 모습이에요. 글로벌 증시가 매일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추세 흐름은 조금 비슷하게, 그죠? 실제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트렌드인 거죠, 트렌드. 트렌드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얘는 독자적으로 움직였죠. 네. 지난 멋대로 작년에 뭐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특히나 좀 많이 빠졌던 게 항생이고, 단순히 2021년도 여러분들 21년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진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항생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 코스닥이에요. 그 다음이 나스닥이고. 네. 가장 많이 빠졌다 보니까 또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항생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얘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워낙 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근데 그런 성격이 있다.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오늘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메인 기관 쌍끌이, 네, 쌍끌이라는 것을 둘 다 같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비차익 프로그램인데 1별 보시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 매수가 급증하면서 추세선을 돌파하는, 요건 이제 매수 입장에서는 지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수급이 순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에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제 지수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했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확실히 매수가 들어오긴 했으나 여전히 아직 수렴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추세를 확실히 벗어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수급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국내 증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잘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께 추세선을 그어드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잡혀요. 자, 작년의 저점과, 그죠?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고점, 그리고 4월달에 고점, 그리고 최근 6월달에 고점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저점, 그리고 오늘 저점.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재돌파를 해주었으니 이렇게 되면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지지 받을 자리에서 지지 받았으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딱 아주 비슷하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면은 내일은 반등을 한번 추세적 반등이 되겠죠. 추세선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대충 예상해 보면은 이거잖아요. 고점에서 저점, 저점에서 고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지지 받았으니까 뭐 여기 다이렉트 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차트 아주 잘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볼 건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처럼 추세가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도 나름대로 추세가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달의 고점과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3월 초의 고점, 그리고 4월 중순 여기 고점, 말의 고점, 그리고 지난 6월 중순경의 고점 해보게 되면은 여기 나름 여기도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보면은 수렴형 같죠, 그죠? 물론 중간에 이런 돌파해주는 흐름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원래 지지선과 저항선 체크를 하실 적에 당연히 삐져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심하게 삐져나올 수도 있고 심하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그어보는 거는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그죠?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어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어본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어본 건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기를 넘어갔었다가 급락, 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오늘 20일 이평선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는 이 주가가 20에서 아래에 있지만은 코스닥은 20에서 위에 있어요. 이것만 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21선의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21선을 이쁘게 지켜주었다. 즉 3일 동안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이쁘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장만 봤을 적에는 솔직히 매수를 해도 될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매수 안 했죠. 그죠? 네. 오늘 그냥 저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했어요. 왜? 미국 증시 때문에. 네. 미장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장 때문에 저는 아직 매수를 안 했다. 미장 확인하고 하려고.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스닥의 시그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이 20BR34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나스닥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예. 나스닥을 전용으로 만든 건데, 빨간색 시그널이에요. 그죠? 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3, 14년도부터 볼게요. 2012년도네요. 보시면은, 이 시그널이 의미라는 건 뭐냐면, 많이 올랐을 때예요. 좀 투머치하게 많이 올랐을 때에, 여기 뜨게 제가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떴을 때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느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21선까지 눌리거나, 네. 21선까지 눌리거나, 혹은 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21선까지 눌리거나, 혹은 이탈을 할 가능성,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시그널을 해석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시그널만 볼게요. 알겠죠? 다른 건 무시하시고 일단 빨간색 아래를 향하는 시그널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그 계속 매번 나올 때마다 100% 먹히는 그런 시그널은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죠? 주식시장에 100%가 있으면 돈 벌기 너무 쉽겠죠. 맞죠, 여러분? 하지만 100%는 없어도요 90% 이상, 95%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매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례 분석. 우리 유료인들 잘 아시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저는 패턴을 찾아내요. 사례 분석 진짜 좋아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과 사례 분석들을 저 혼자 막 만들어내요.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를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하거든요. 그리고 전 그거를 시그널로 만들어요. 거기서 제 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시황 적중률이 괜히 높은 게 아니에요. 제 해외 선물 수익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지수의 방향성을 잘 맞추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례 분석을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패턴을 잘 맞추기 때문에 예. 거기서 돈이 벌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지금 경제가 좋다, 경제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부터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급등해 났는데 그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경제 안 좋았잖아요. 실물 경제 박살나고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매크로 막 떠들면서 지금 경제가 좋니 안 좋니 백날 떠들어봤자 지수 방향성 못 맞춰요. 그죠? 언젠가는 맞출 수 있겠지. 네. 하지만 저처럼 이게 높은 확률로 맞추긴 쉽지 않다. 결국 지수의 주가의 향방은 방향성은 뭘로? 차트. 물론 이제 매크로도 참고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 참고하는 게 맞겠고 매크로도 참고하면서 결국 차트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자, 각설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시그널 볼 텐데 먼저 2012년도입니다.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엄청 올랐어요. 빨간색이 계속 뜹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투머치야. 조심해. 결국 20선 찍습니다. 연두색 21선이고요. 21선 이탈합니다. 자, 확률은 여러분께서 직접 검증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월달이죠. 빨간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결국 21선 깨집니다. 그죠? 잘 봐요. 쭉 가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또 빨간색 떴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이 떴어요, 이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죠. 21선 깨졌죠, 역시나. 이때 개파락이 마이너스 1.5%였었어요. 그리고 또 빨간색이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21선 깨집니다, 제대로.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이 뜨게 되면은 21선이 깨지거나, 지지받거나, 21선까지 눌리거나.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서 이날, 음봉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급락하기 시작하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빨간색이 언제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4월달입니다.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21선까지 눌립니다. 분명히 21선 깨졌죠, 장중에. 깨졌다고 올라왔죠. 또 빨간색이 계속 떠요. 또 21선 깨집니다. 조심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6년도죠. 자, 고점에서 빨간색이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 21선 깨집니다. 그죠? 100%죠, 지금까지? 또 보겠습니다. 또 빨간색이 뜨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입니다. 빨간색이 계속 뜨죠? 두두두두 어떻게 돼요? 결국 21선 눌립니다. 깨죠, 장중에. 그리고 결국 급락이 나옵니다. 맞죠? 다음에 또 18년도 1월달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점이에요. 정말 단기 최고점 정말 잘 잡아내죠. 빨간색이 계속 뜹니다. 어떻게 돼요? 폭락 나오네요. 너무 신기하죠? 딱 이때에 맞춰서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악재가 갑자기 터질까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월가,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여러분들, 큰 손들은 어떻게 한다? 걔네들이 다 짜고 치는 판인 거예요. 걔네들 알고 있는 거지. 네. 언제 어떤 악재들이 터질 것을 걔네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또 장기 최고점에서 빨간색 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급락 나오죠.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거의 열댓 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다. 그죠? 이건 차트를 만든 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여기도 보세요. 빨간색 뜨기 시작하죠. 급락하죠. 20에서 깨지죠. 신기하죠? 다 봐봐. 4월달에도 보세요. 빨간색 뜨죠? 뜨더니만 20에서 깨지고 결국 또 급락이 나오죠.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감탄사가 나와야 돼. 자, 빨간색 뜨기 시작하죠? 급락 나오죠. 빨간색 뜨죠? 최고점에 뜨죠? 급락 나오죠. 신기하게.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 야, 여기서 빨간색 뜨죠? 급락 나오죠. 대박이죠. 내가 이 시그널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자,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갑작스러운 너무 되게 좀 심각하게 낙지였었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역대급 유동성 장세, 유동성 랠리가 시작이 됐던 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떠도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21선 찍었습니다만은, 예. 뜨고 나서 좀 더 계속 올라갔었었죠. 그죠? 또 떴어요, 계속. 결국 21선 찍었어요, 여기도. 하지만 초반에 떴을 때는 좀 더 올라갔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좀 이건 늦게 먹혔죠. 역대급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돈이 계속 막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늦게 먹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또 뜹니다. 자, 이때는 거의 바로 먹혔습니다. 떴죠? 뜨고 나서 금방 나와서 20에서 찍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계속 빨간색이 계속 뜹니다. 결국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떴었던 거는 좀 늦게 먹혔던 케이스인 거죠. 좀 더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동성 장세도 한참 지났어요. 지나서 좀 시들시들해졌을 때 고점에서 빨간색 뜨더니 다이렉트로 바로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됐죠. 글로벌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좀 언제 뜰까요? 보이십니까 여기 2022년 8월 달에 딱 이날 뜨고서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랜만에 빨간색이 따당 떴네요. 너무 신기하게도 딱 떴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 2022년도부터 10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본 결과, 이것도 빅데이터죠. 본 결과 지금 브레이크가 잘 안 먹혔던 건 딱 두 번이죠. 언제? 코로나 초기 그리고 중기 요때. 그죠? 나머지는 거의 다 바로 먹혔거든요. 빨간색이 뜨고서 바로 급락이 나오던지 일주일 전으로 바로 급락이 나와서 21선을 최소 찍어뒀어요. 그죠? 21선 깨던지 아니면 21선 찍고서 반등이 나왔던지 했단 말이지. 즉 지금 어떻습니까? 확률상 지금이 코로나 때처럼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스닥이 추가 급등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라기보다는 최소 21선은 건드릴 수 있겠구나. 그죠? 21선을 건드리거나 혹은 이탈할 수 있겠구나.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국장이 너무 좋게 잘 끝났어.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라고 강력하게 매수시켜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애매합니다. 미증시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시황을 볼 줄 모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예요. 유튜브 여러분들만 주식 3프로TV 무슨 TV 해가지고 많잖아요. 모든 경제 채널 많은데 백날 봐요. 여기 지수가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다들 말하기 꺼립니다. 네, 틀리면 욕먹으니까. 물론 저도 100% 다 맞을 수 없어요. 없는데 이때까지 중요한 변곡점들은 대부분 다 맞춰왔죠. 그죠? 네. 증거가 있잖아요. 기록이 남잖아요. 무력과 똑바로 리딩력도 있고 영상 올리는 것도 남아있고. 맞죠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시그널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21선 지지 테스트 나올 가능성 농후. 그죠? 네. 21선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다음 이제 나스닥의 주봉과 월봉을 체크해 볼 텐데. 자, 보십시오.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우선. 자, 이거 나스닥 선물의 주봉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과 나스닥 지수가 거의,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스닥 선물과 나스닥 일봉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추세는 당연히 맞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고점과 저점끼리 먼저 봤을 때 저점끼리 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만 일치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고점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중심선도 맞아야 되고 고점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중심선이 딱딱 맞춰 대충 이렇게 냅두니까 거기다 고점도 같은 비율로 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은 유효하다. 근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에서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서 지난주에 음봉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랑 비슷한 거죠. 중심선을 찍고서 음봉이 나온 케이스. 물론 이때는 60주선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지금 같은 패턴으로 지금 저항받을 자리에 저항받고서 음봉이 나왔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은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자, 나스닥 월봉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저점. 자,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다양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많은 점들, 스팟을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이게 겹쳐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추세선이 어때요? 여러분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닿는 점도 없는데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추세선이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보시면 제가 그어놓은 것도 보시면은 저점 깼다가 종가 월봉입니다. 월봉 종가 기준으로는 위로 올려놓죠. 여기도 깼다가 종가 기준 올려놔요. 짱땜봉에서. 그리고 중심선 보시게 되면 중심선 맞고, 요거 저점도 22년 초반에 급락 났을 때 저점, 그리고 반등 났을 때 고점, 그리고 이번에도 고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선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긋는 게 맞다라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봤을 적에 주봉도 고점을 찍었습니다만은 큰 그림, 좀 더 큰 그림이죠. 이건 2016년도부터 봤을 때, 7, 8년도를 놓고 봤을 적에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밀려야 될 자리, 즉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6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월달. 자, 7월달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연두색이 20월선입니다. 22평선인데 22평선의 기울기가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이었었거든요. 근데 다음 달 돼도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게 우하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기술적으로 20선이 우하향일 때 주가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버티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죠. 100%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아요. 네, 하방 압력을.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밀리면서 이 20선을 찍으려고 하는, 20선의 지지 테스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게 우하향일 때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진입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게 맞아요.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지금 만약에 20월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이다. 우상향이면은 너무나 좋은 차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하향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7월달부터는 살짝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약간 염두에 두고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은 다우존스를 볼 텐데요. 나스닥과 다우의 추세가 완전 달라요, 지금. 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수렴입니다. 자, 저점, 고점, 고점. 어떻습니까? 다우는 지금 이 수렴형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다우도 지난번에 작년 말 정도에 나스닥이 쉬어갈 적에 다우가 급등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주가가 추가 급등이 나오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계단식이죠. 계단식으로 빠지게 돼요. 맞죠? 그러면서 20월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또 밑에 지지받았다가 돌파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또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다우가 이 20월선에 대한 미련을 쉽게 놓지 않는구나. 어떻게든 20월선 위로 고개를 쳐들고 싶어 하는구나. 얘가 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진작에 그 밑으로 빠졌어요. 진작에. 그죠? 어쨌거나 20월선 돌파에 실패했었는데 또 돌파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돌파하고 또 이건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없고서는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계속 뭔가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패턴이랄까요? 의지. 과거에 다우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2004년도 정도에 봤을 때, 자, 이거는 갈색은 60선입니다. 돌파한 다음에 이탈했다가 종가 관리하고, 또 이탈했다가 종가 관리, 또 이탈했다가 종가 관리, 또 이탈했다가 종가 관리, 결국 넘어갔어요. 그죠? 계속 지지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 넘겼다 그 말이에요. 맞죠? 특정 이평선을 넘어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이후에 금융위기죠. 네. 자, 이 노란색은 120선입니다. 120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또 지지받고 돌파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또 돌파했다가 또 이탈했다가 또 돌파하고 결국 넘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돌파하려는 의지. 그죠?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네. 결국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지금 다우에서 지금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난 5월달과 6월달에는 나스닥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나스닥이 작년부터 계속 대장은 아니었잖아요. 나스닥도 찌질할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는 다우가 1등이었어요. 다우가 대장이었습니다.
그죠? 대장은 돌고 돌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순환매라고 하죠. 보세요. 다우 그때 1등을 치고 올라갔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떠냐면, 물론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6월 끝났으니까 7월 달에는 나스닥이 과열권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다우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다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7월달 다우 쪽으로 저는 롱뷰를 보고, 나스닥은 물론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관점에서는 숏뷰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우는 받는 가능성, 그죠? 네,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을 봤을 적에는 다우가 나스닥보다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보게 되면, 미증시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미증시가 빠진다 해서 국장이 무조건 빠지진 않아요. 매번 똑같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죠? 네. 확실한 건 국장이 잘 끝났어. 잘 끝난 건 맞아요. 네. 다만 미장이 무너질 때 국장이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는 안 시켰어요. 사실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만 더 보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중시가 잘 끝나고 나서 내일 국장 오전장 흐름이 양호하게 되면은 국장도 서서히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브리핑, 시황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